게임캐션 전도사 윤영서입니다. 네, 2차 C는 게임캐션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캐션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게임캐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열티 프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더 열정적으로 빠져들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즉 충성도를 높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 경제학입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장치를 했을 때 좀 더 잘 움직이게 된다는 행동 경제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게임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게임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이거 게임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기반에는 인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다. 이것을 충족했으면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만족하니까 계속해서 빠져들고 쉽게 구매하고 쉽게 이용하고 쉽게 사람들한테 전파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보상인데요. 사람들은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처럼 포인트를 주고 가상 재화를 주고 보너스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1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주는데 하나를 더 주겠다 하면 사람들이 안 살려가도 이 제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수업 칠 때 무슨 지위가 필요하겠냐 이러겠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보시면 평민, 귀족, 군사 이런 것처럼 고수업 칠 때도 지위를 주면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점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을 주고 리더보드, 즉 순위표를 주는 것인데요. 그 순위표를 보고 사람들은 내가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취감을 주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준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룩하고 그걸 달성하는 걸 통해서 뭔가 받을 때인데 사실은 그 보너스 말고 성취했을 때 큰 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 큰 쾌감은 내가 진보하고 있구나. 내가 도전했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나는 이런 미션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표현입니다. 이제 자기 표현 시대가 확장돼서 누구든지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해서 자신의 멋진 눈을 뽐내고 또는 커뮤니티에서 내가 뭘 잘하는 사람, 어떤 거에 능숙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해서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자기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로 경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쟁에서는 서로 맞수를 붙여준다든가 서로 교환하게 한다든가 서로 공유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강화시킵니다. 경쟁을 강화시킬 때는 순위표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성취감도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도전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는 배경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게임에서도 잘 활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행동이 다른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많이 굶고 있죠. 당신의 한 행동이 아프리카에서 기아를 걷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 행동을 쉽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수록 게임캐션은 점점 쉬워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마케팅 트렌드를 살펴보면 내용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잘 만들면 잘 팔렸습니다. 좋은 제품은 잘 팔렸죠. 기능이 좋으면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대에 디자인이 좋아야 잘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성능은 비슷해졌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쁘고 멋있을수록 잘 팔리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어야 잘 팔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재미있으면 잘 팔리고 재미없으면 안 팔리는 시대가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세계 제1의 신발 메이커인 나이키도 튼튼한 신발, 오래가는 신발보다 재미있는 신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재미있는 신발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이키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의 게임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이 나이키 플러스에 대한 홍보 영상인데요. 운동화에 특수 센서를 장착해서 달리기를 하면 달린 거리와 소모 칼로리 등이 계산돼서 아이팟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의 운동화는 튼튼하고 오래 신으면 됐지만 이제는 신발에 이러한 특수 기능이 장착이 되어서 재미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운동을 계약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경쟁의 재미를 유발해서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키에서는 이러한 신발을 개발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운동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스포츠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나도 나이키 플러스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도 나도 저런 걸 사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가 한 운동 거리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또 친구들과 경쟁하고, 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도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미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포스퀘어를 줄 수 있습니다. 포스퀘어 사례도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등장한 포스퀘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주 가는 상점에 체크인을 하고 보상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위치 기반 게임캐션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공 사례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퀘어와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스퀘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최초로 게임캐션 사례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점수, 레벨, 배지, 순위표 등 핵심적인 게임 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방문한 곳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되고 한 번 간 곳을 여러 번 방문하게 돼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업체로서는 이 고객들한테 보너스를 주지만 회사가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게임캐션으로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교육 훈련용 소프트웨어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는 플랜트 빌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신입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독일의 지멘스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공정은 어떠한지, 이 공정이 잘못했을 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게임의 이름은 플랜트 빌로서 신입 직원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우리 파트의 업무가 잘못되면 다른 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투입돼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를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신입사원 직무 교육에 드는 비용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로 네이버의 지식인과 티스토리 사례를 줄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집단지성의 발현 사례를 보여준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네이버 지식인이 나타났을 때 저게 성공할까 하고 의구심이 많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특징은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답변해주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과연 어떤 보상을 받고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받는 보상은 결국 내공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공은 이 사람들한테 경쟁을 부추기고 내가 참여해서 명예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게임에서 흔히 쓰는 게임 디자인 사고나 기법을 이용해서 일반 대중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이 전문 지식으로 사람들이 우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티스토리가 있는데요. 블로그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게임 기법을 잘 활용합니다. 포스팅을 몇 번 하면 당신은 지금 이번 주에 몇 번 했습니다. 댓글은 몇 개가 됐고 방문자 수는 몇 명입니다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줌으로써 게임처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더 큰 목표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티스토리 블로그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 게이머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게이머 기법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차 시 시간에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와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운용 시간 및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